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지금 이제 한국과 상당히 많이 다른 전 세계 상황을 이제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19에서 이제 많이 부각된 이 언택트 트렌드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진정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고 했을 때 앞으로 지속될지가 궁금하고요. 미국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미국에서는 아직 언택트라는 용어보다는 컨택트레스라는 용어가 더 활성화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언급해드린 미국 국민들의 불안감 속에서는 코비드-19 이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는 반면에 컨택트레스는 코비드-19 안정화 이후에도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코비드-19을 겪으면서 그에 대한 충격과 파급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경험한 개인과 기업이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한 행동 방식의 변화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둘째는 코비드-19을 통해 기저 미처 사용하지 않았거나 시도해보지 않았던 혹은 개발되지 않았던 서비스와 기술들에 대해 개인과 기업들이 익숙해지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도시 내에서는 아직 지역 감염 및 집단 감염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검사 및 경로 추적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비록 모든 주가 리오프닝을 거의 정치적인 이유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비필수 사업장 개장과 불필요한 여행을 제한하고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재택근무 제도를 통해 뉴욕 월스트리트이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반드시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는 거대한 오피스가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이 생기게 될 수 있고요. 실제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리오프닝 이후에도 재택근무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줌 등의 화상회의를 서비스를 통해 회사, 학교, 친구들 간의 시간과 거리의 구애를 받지 않는 원격 의사소통에 우리는 또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카트나 아마존 프레쉬를 코비드-19의 계기를 통해 처음 사용해 본 사람들은요, 그 편리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넷플릭스 및 온라인 게임에 재미를 붙였던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생활 소비 패턴을 놓아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 미국 쪽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한 거라기보다는 이미 예전부터 진행됐던 트렌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더 앞당겨졌다라고 보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디지털 기술 도입 측면에 있어서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이고 빠른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기존의 그 아날로그 시대에 갖춰진 기득권이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매우 용이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위챗 같은 전자결제 도입이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이 언택트는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 기술의 어두운 측면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람이 배제가 되고 그 자리를 컴퓨터와 로봇이 대체한다? 라는 점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과 함께 심리적인 거부감하고 우려를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런 심리적 저항이 상당 부분 무너진 느낌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담론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측면은 그 향후에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디지털 도입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그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중국은 이러한 트렌드의 선두에 설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중국이 디지털 네이티브 국가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 수용도가 개인들의 수용도가 상당히 높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서 매우 환경 자체가 용이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제가 요약을 해보면,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컴팩트한 이제 경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고, 또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트렌드가 지속될 건데요. 이제 사람들이 편안해지니까 이제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면서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의 지원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없었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 가치를 발견하다가 이제 또
가치라는 게 이제 언택트를 써보면은 그동안 이제 온라인 쇼핑이 어려웠던 게 좀 더 쉬워지기도 하고 좀 더 싸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할 때 이제 비용을 이제 90%까지라든지 9,000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한 이제 그 메리트를 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그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고요. 마지막 질문은 지금 제가 한번 싱가포르에 다시 묻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글로벌 언택트 체인을 봤을 때 이제 각 나라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매력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고요. 싱가포르부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싱가포르는 저희가 보시는 미국과 중국과의 달리 이제 굉장히 이제 컴팩트한 경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있는 방법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팩트한 이코노미에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이코노미에서는 이제 많은 뭐 우버 비슷한 예를 들어서 그랩이라든지 그런 이제 플랫폼 사업자나 스타트업들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테스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노베이션들이 싱가포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뭐 인터넷 브로드밴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부가 블록체인을 굉장히 이제 크게 장려하고 뭐 이제 허용해주는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레귤레이션을 줘서 블록체인을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지원들, 이제 그런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도 또한 작은 나라지만 이제 미국이나 중국처럼 글로벌 인재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환경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받기도 좋고 이제 글로벌 인재들이 영어를 쓰기 때문에 또 같이 일하기 선호하는 곳이기도 해서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작은 규모의 경제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글로벌의 매력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이게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과 비슷한 면도 좀 있기 때문에 시사한 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미국 현지 VC 및 여러 투자가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그 향후 유망한 산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Shift to Digital 또는 디지타이제이션 혹은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소홀히 했던 기업과 산업들 중 많은 플레이어가 디지타이제이션 및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이와 관련한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속 성장 가능성과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확실하게 화두로 미국 내에서 부상한 토픽은 메디슨하고 테크놀로지가 지금까지는 디커플링 되었었는데 이제는 커플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미국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타이제이션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전망한다면은 서브스크립션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교육, VR 및 AR, 공기청정 정화 기술, 그리고 기타 다른 언택트 서비스 관련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섹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가장 유망한 섹터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헬스케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은 오프라인 의료 시스템이 정말 열악합니다. 이 수요하고 공급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중국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동네 병원이 상당히 낙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아프면 그냥 바로 종합병원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종합병원 보급률이 뭐 8%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중국 정부가 온라인 헬스케어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월에는 이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4월부터는 이 온라인 헬스케어, 뭐 원격 진료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또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 발전 속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상당히 빨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한 30% 정도, 향후 의료시장의 30% 정도가 온라인 헬스케어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3년 내에 미국 온라인 헬스케어 시장 규모를 추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각 글로벌 법인들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주셨고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